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TV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75주년 광복절입니다. 1945년도 8월 15일 광복절, 참 감개무량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훌륭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을 맞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맞음으로써 결국 우리나라는 건국과 아울러 산업화를 이루고 압축 성장을 통해서 오늘날의 번영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금? 어떻게 잘 나가다가 문재인 정권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국민 선택 아니겠습니까? 잘못 선택한 경우에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조선일보에 말이죠. 이 이옥진 국제부 기자가 이 여성 기자인 것 같습니다. 이 국제부 기자가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최고 분열 조장자. 최고 분열 조장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 솔직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자신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흑인 여성 카멜라 해리스가 이렇게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미 언론들은 역사적 선택이라고 대단하게 이렇게 칭송합니다. 유색인종 여성이 주요 정당의 부통령 후보로 탁 오른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또 다릅니다. 그는 해리스 지명 발표 직전에 라디오에서 뭐라 했냐면 몇몇 사람들은 바이든이 여성 런닝메이트로 한다고 하는데 남성들이 모욕당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고, 또 발표 직후에 트위터에 교회의 가정주부들은 나를 뽑을 것이라고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모두 자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계산이 깔린 발언들이죠. 이른바 소위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가진 자신의 지지층을 자극해가지고 백인 중산층인 다수인 교회 그 주부들은 우리 편이다 하는 걸 재확인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소위 최고 분열 조장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트럼프, 미국사에서 말이죠. 언론에 그 디바이더 인 치프라고, 디바이더 나누는 사람 디바이더, 이렇게 나누는 사람, 디바이더 인 치프, 가장 최고 분열 조장자란 별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답니다. 편가르고 그 임기 내내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는 민주당 유색인종 여성 의원들을 겨냥해가지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쳤고, 미 전역을 휩쓴 인종차별 반대 시에 공권력을 투입했고, 시위대들은 폭도고 우리는 법질서 수호자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프레임을 이렇게 씌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지지는 미국을 증오하는 사회주의자의 악몽을 믿는 것이고, 자신을 지지하는 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것이라고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정치공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나라라도 하나의 전략으로. 실제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이 전략으로 승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승리했잖아요. 그러나 이는 국민 상당수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 편가르기에 몰두하는 것은 불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기네 편하고 자기네 편이 아니면 전부 다 적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성이 지금 상당히 좀 어떤 편을 가르는 면에서는 미국만에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아주 지금 바로 눈앞에 있었던 그걸 보면은 임대인 대 임차인. 아니 임대인 대 임차인이 왜 적입니까? 그들은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유주택자 대 무주택자 갈등. 아니 무주택자가 왜 유주택자하고 갈등을 시킵니까? 무주택자는 정부가 지금 많은 돈, 이 소위 쓸데없이 이렇게 선심용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대출을 하게끔 해가지고 사다리를 만들어서 주택을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출을 확 막아버렸어요. 이걸 갖다가 유주택자로 갈등으로 조장을 시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 또 세대계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세대를 분열시키고 있고 말이죠. 조국 사태로 또 뭘 했습니까? 광화문 팀, 서초동 팀. 통일부 장관으로 간 이인영이가 원내대표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서초동에 10만이 모입니다 했잖아요. 이건 나라가 정말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분열을 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심지어는 그랬잖아요. 총선은 또 한일전이라는 법여권의 선거고 그들이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토착 왜구로 낙인을 찍습니다. 토착 왜구가 뭡니까? 나는 아직도 토착 왜구가 무슨 말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토착 왜구는 나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각, 문재인 지지자들이 토착 왜구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착 왜구라고 비판하는 그 자들이 토착 왜구인 겁니다. 그 말들이구나. 나는 거꾸로 얘기를 알아먹는 사람이 됐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백선엽 장군의 죽음에 대한 여권의 상반된 태도 한번 보십시오. 국민도 갈라졌습니다. 자, 박원순은 자살했지 않습니까? 왜 자살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살했습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그것을 알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걸 쉬쉬하고 수사를 못하게 쭉 묶어놓고, 자, 피해 여성을 갖다 피해 호수인이라고 이름을 하고 그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또 여성 인권을 가장 최고로 한다던 박원순 아니겠습니까? 또 여성 인권에게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또 여권에서는 탕평인사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하면서 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는 거 보면, 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가 국민 편가르기를 한 겁니다 하고 대통령이 한 말을 지금 제가 이옥진 기자가 하나 인용을 해놨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17년 대담집에서 한 말, 대담집. 그러니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냥 글로. 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을 지금 대담집에서 꺼낸 걸 이옥진 기자가 딱 인용한 걸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가 국민 편가르기를 한 겁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수많은 국민을 적처럼 만든 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편가르기 정치가 없어지면 극단적 대결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얘기한 건 줄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담집에 쓰였다는 거, 그것도 오랜 날도 아니고 17년. 네. 2017년, 2년 전, 2, 3년 전. 그러니까 최고 분열 조장자가 누구냐라는 의문을 주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옥진 기자가 왜 이런 글을 갖다가 제하의 글을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